우리는 뛰어나지만 다른 매력을 지닌 무언가들을 보곤 만약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기계에 저 기계의 장점이 있다면? 저 스포츠 선수가 이 스포츠 선수의 장점을 지녔다면? 그리고 자동화되는 현대의 기술에 장인의 나라 일본의 섬세함이 더해진다면 어떨지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상적인 점들을 지닌 일본의 악기 회사 사이토의 이야기입니다. 사이토는 일본 도쿄에서 시작돼 현재는 카와구치시에 위치한 악기 회사입니다. 빠른 반응성과 답답함이 없는 소리, 편의성이 담긴 설계 등 여러가지로 큰 인기를 누리는 회사인데, 빈티지와 모던이란 단어로 갈라졌던 기타리스트들의 취향이 시간이 갈수록 교집합을 찾으며 주목받았고, 이제는 사이토 그 자체의 매력이 존중받을 만큼 큰 명성을 얻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을 삼킨 일본 장인의 기술력, 사이토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일본 밴드 음악의 열기는 과거 80년대에도 뜨거웠습니다. 보위, 더 블루아츠, 라우드니스 같은 밴드들은 당시 많은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기타를 주게 했고, 오늘의 주인공 사이토 기타의 설립자 사이토 마사아키도 그 소년들 중 하나였습니다. 페르난데스 기타에서 1985년 설립한 학교를 졸업 후 도쿄에 있는 크루즈 매니악 사운드의 리페어맨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가 오자 크루즈의 대표 요시오카 키쿠오가 그를 찾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냐는 요시오카의 질문에 사이토는 기타를 만들고 싶다 했고, 요시오카의 소개를 받아 마츠모토시의 디바이저 아스카 공장으로 1년간 출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크루즈로 돌아왔으나 얼마 되지 않아 제작을 위해 독립을 결정했고, 1991년 도쿄에서 사이토 악기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이토의 주 업무는 수리였습니다.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대와 과거의 소원에 집중하기 위해 수리에서 제조로의 탈바꿈을 꿈꾸게 됩니다. 사이토가 가장 좋아했던 기타는 아치탑 기타였습니다. 하지만 아치탑 기타는 시간과 노력은 물론 목재 같은 재료값도 비쌌기에 고민이 컸는데, 자신처럼 아치탑을 좋아하던 제작주인 이케다 씨가 아치탑을 우쿨렐레 사이즈로 만들었고, 이를 본 한 대형 제조사 대표가 OEM 계약을 제안합니다. 이때부터 사이토는 제대로 된 악기 제작 공방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자신들의 역량이 충분해짐을 느낀 사이토 공방은 2014년 드디어 사이토 기타를 런칭하였고, 시작을 알린 기타는 사이토의 이상을 담은 M35 할로우 바디 아치탑 기타였습니다. 하지만 사이토는 문제를 느낍니다. 아치탑 기타는 만드는 족족 판매되긴 했으나 아치탑 기타 특유의 제작 기간과 한정된 수요가 문제였는데, 이미 20년이 넘는 기간 많은 사람들의 기타를 만지며 느낀 점들, OEM을 위해 확장 이전하며 도입한 캐드와 NC 라우터의 가능성을 계산하니 솔리드 바디 기타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특히 아치형 혹은 카브드형이라고도 불리는 디자인같이 소리와 연주감에도 영향이 크고, 사람이 하기엔 까다로운 설계는 이런 NC 라우터가 있기에 이상적인 설계를 타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 뒤 사이토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슈퍼스타로 불리는 일렉기타 S 시리즈의 시작으로 S622를 출시, 2019년에는 S시리즈 베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일본 열도를 넘어 세계 모두가 만약에라는 말로만 얘기하던 일본 장인의 디테일에 현대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악기가 이곳 사이토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이토의 기타 하면 역시 CNC 머신으로 라우팅된 목재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균등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순 반복으로 오는 피로까지 줄여주었기에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만큼 사이토 마사아키 같은 노련한 루시어가 소리와 연주감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이토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의 오리지널리티, 세이톤 픽업입니다. 회사 연역을 보시면 알 수 있듯 사이토 기타보다 더 먼저 시작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크루즈에서는 OS 시리즈라는 기타와 베이스를 생산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었던 크루즈의 고가형 라인업 OS에는 그에 어울리는 픽업이 필요했고, 크루즈를 위해 만들었던 픽업이 세이톤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이토는 이때 개발한 픽업에 만족감을 얻어 더욱 큰 이상을 추구하게 되었고, 사이토 기타의 시작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OS에서 쓰였던 세이톤과 사이토를 위한 세이톤이 같은 픽업은 아니지만, 이때부터 지금도 지키는 세이톤의 철칙이 핸드 와이어링, 수제라는 점입니다. 사이토의 기타는 도색과 헤드 각도 설계 등 여러 부분에서 빠르고 명확한 반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토는 핸드 와이어링을 포기한 픽업은 악기의 반응성을 방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도 픽업은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이 사이토의 장점으로 말하는 반응성을 더 잘 표현해줍니다.
이처럼 사이토의 악기들은 모두 섬세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함을 채운 시리즈가 있습니다. 비욘드는 사이토의 악기들 중에서도 제일 고급으로 태어난 악기들입니다. S스타일의 기타들이 주된 사이토지만 이 비욘드 시리즈에서도 33 비욘드는 레트로한 싱글컷 기타의 모습을 지녔는데 하루아침에 태어난 기타가 아닌 서사가 있는 기타입니다. 사이토는 포트레이트 라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SG 스타일의 넘버2 출시 이후 2020년 넘버1이 출시되었으며 넘버1의 경우 레스폴 중에서도 버스트 피니시가 처음 도입된 1958년의 레스폴을 복각하여 큰 화제를 얻었습니다. 넘버1은 온두라스 마호가니 같은 목재로 정통성 있는 레시피를 지키고 오리지널 오팔 레스폴을 3D 스캐닝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 등 사이토의 꼼꼼함을 극한까지 담아냈기에 구하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극소량 생산이라 구하긴 어려웠고 얻지 못한 이들의 상실감을 채워준 것이 바로 33 비욘드였습니다. 하단폭 33cm에서 영감을 받은 33의 숫자와 프리미엄 라인 비욘드의 이름이 합쳐져 만들어진 33 비욘드는 복각에 초점을 둔 넘버1보단 사이토의 개성이 조금 더 담긴 모델입니다. M35와 M38을 만들 때부터 제작에 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던 사이토는 33 비욘드의 넥조인트와 바디에는 컨투어를, 헤드 디자인 설계는 물론 클루선 튜너 대신 로토매틱 튜너를 쓰는 등의 개선사항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재 등의 레시피는 유지했고 기타의 엔진과도 같은 픽업엔 넘버1에서 사랑받은 세이톤 슬래지 오팔을 물려받아 오팔의 정체성은 유지되었습니다. 33 비욘드는 매우 적은 생산량을 지녔지만 모든 부품은 선별되어서 만들기에 뛰어난 퀄리티를 지녔으며 사이토의 프리미엄인 비욘드 중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루는 인간입니다. 그 기술에 지배당하느냐, 기술을 지배해 통제하느냐는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악기 제작은 만드는 이의 감성과 이성 그 중간에 서 있으며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 결과는 연주자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이토는 기술을 지배한 인간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목표와 깊은 통찰력은 잃는 것이 없는 이상을 이뤄냈습니다. 모두가 만약이라는 말에만 담아두었던 악기를 사이토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